저는 올해 학사 편입으로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된 윤승희입니다. 저는 가천대, 가톨릭대를 최초 합했고 단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합격했습니다. 제 수준을 알고 싶어서 토익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680점 정도 나왔습니다. 현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제가 알바도 하고 학사학위도 준비하려고 인강으로 3월 정도에 전환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2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졸업하게 되면서 아직도 4년제 대학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 습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부할 때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복습을 하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게 되어서 상담을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다시 어떻게 복습을 할지 얘기를 해주셔서 공부를 하는데 속도도 많이 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 말고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강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독해 유형별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S클래스 특강을 통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안 나오거나 집중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우연찮게 조윤쌤이 안 돼도 해본다, 더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더 공부해보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서 밥 먹을 때만큼은 책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난 뒤에는 5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단어 외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작정 뛰어들어서 시간을 재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5분 정도 이 페이지에 투자를 했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외워야 그날 단어를 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기출을 처음 풀기 시작했을 때는 멘탈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 점수에 정말 연연해 하지 않고 기출 분석을 많이 해봐야 나중에 실전 감각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독해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유형이 순서 재배열 유형이었는데 빈칸이나 주제 맞추기는 괜찮은데 이 유형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병 미니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독해 유형별 특강을 풀면서 조연쌤의 풀이 방법들을 터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그 전날에 풀어보게 되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할수록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내일 시험을 못 볼 텐데 뭐하러 공부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도 못 보고 그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또 자신감이 더 없어져서 다음 시험을 못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태해지게 된다든지 오늘 하루 공부를 망쳤으니까 그냥 내일 해야지 라는 태도라든지 이런 태도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비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별로 없어도 선생님께서 언제까지는 이걸 끝내야 되고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단어 테스트를 혼자 보게 되면은 잘 안 보게 되고 넘겨서 내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단어 시험을 보자고 약속까지 딱 해놓으면은 더 집중을 해서 없던 의지도 생겨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체력이 많이 모자라서 하루에 7, 8시간은 푹 자야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아프기도 했어가지고 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오롯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12시 반에 잔다든지 이런 수험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일찍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시간 정도 먼저 가서 단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해 유형 풀이법을 읽어본 다음에 제가 그 전날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어디서 틀렸고 어떤 곳에서 실수를 했고 내가 어떤 걸 잘했는지를 다 파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는 마라톤 특강을 보면서 내가 잘 까먹는 문법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독해 유형별 특강이랑 S클래스 특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독해 유형별 특강은 기존 정규 수업에서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다 합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 부분을 잘하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해 유형별 특강을 들으면서 취약한 유형도 공부를 하고 잘하는 유형은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재현쌤의 기출 유형별 분석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학교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 학교는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내는지 또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내가 어디를 보고 어느 거를 찾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맞춰보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7, 8월 인텐시브 코스 이 시기가 공부를 하다가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딱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집중력을 잃어도 빨리 돌아오게 되고 더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숙명여대가 수정 테이프 사용도 안 되고 시험 끝나기 10분 전부터는 아예 답안지를 바꿔주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마킹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그날 딱 밀려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 끝나기 7분 전이었어서 아무리 제가 빌고 사정을 해도 답안지를 바꿔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7분 동안 울면서 시험을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대형 학원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대형 학원이 사람만 많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브라움을 선택하게 됐는데 거리도 가깝지만 선생님들이 상담을 정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거든요. 공부 습관에 관한 것도 상담해 주시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라던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인생 경험을 엄청 크게 해봤다고 느낄 만큼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힘들게 잘 해냈는데 어느 더 힘든 일이 와도 이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장에 운전해서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뭐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시험장에서 내내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오래 기다리시고 또 데리고 와주시고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